자,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핫한 게 있었죠. 건대, 경희대, 연대, 시립대, 외대도 주요 변경 사항 무엇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서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막두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 바로 경희대학교 편 2024학년도 입시 전형과 주요 변화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희대가 많이 지금 핫하고 있죠. 계속해서 약대도 부활하면서 다른 컷들도 보통 컷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경희대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로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경희대 1차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다음 최종적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반면에 일반고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격한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의 모집 인원에서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수시가 축소가 되고요. 자, 정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의 소폭 축소가 됐어요. 2023학년도는 1,554명을 선발하였지만 2024학년도는 1,53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핫한 게 있었죠. 건대, 경희대, 연대, 시립대, 외대도 주요 변경 사항 무엇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서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서류평가가 거기 변경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학종하면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뭐 전공 적합성, 인성을 평가하였지만, 어떻게 바뀌었었죠? 경희대, 건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진로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진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을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또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실적 70%, 면접평가 20%,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10%를 판단했다면 면접평가가 줄어들어서 면접평가가 10%로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2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일단 경희대가 이번에는 완전히 교과로 선발하지는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건국대고 경희대가 2024학년도부터 교과 선발에서 변화가 있었죠.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30% 서류평가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뭐 내신만 좋았으면 지원할 수 있었고 또 수능 체제만 충족시켰으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점이죠. 생활기록부에서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이 그 서류평가가 더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윤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문화 인재,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그 다음 세 번째로 리더십 인재, 네 번째로 과학 인재, 이란 네 가지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선발하고 있고요. 자, 최저 학력 기준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어요. 인문인데, 여기서 지리과학 인문과 간호학과 인문과 한의학과 인문은 제외한 인문입니다. 여기서는 이합 5등급 이내고 한국사 5등급이고요. 아까 지리학과 인문, 간호학과 인문은 수학 확률과 통계를 해서 2합 5, 한국사 5등급이고요. 한의과는 인문 결과 3합 4, 한국사 5등급입니다. 자, 자연계열, 네, 의학과, 한의학과, 그 다음에 뭐, 치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2합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고요. 의학과와 한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3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 예술체육은 1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에만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형 요소를 반영 비율이 이제 틀렸는데, 일단은 일괄 합산인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70%를 평가하고 있어서 이 비교과는 뭘 평가하고 있냐면, 이제 출결과 이제 봉사를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가 뭐였었죠? 교과 종합평가 성적, 즉,
서류평가 30%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그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교과로만, 내신으로만 그렇게 뽑지, 왜 거기서 또한 서류평가가 들어가냐. 솔직히 이것은 완전한 교과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완전한 학종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학종? 절반은 교과, 절반은 교과 이런 그런 수식이다 보니까 우리 경희대를 지원하신 학생, 교과를 지원하든 내우를 지원하든 간에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좀 탄탄히 좀 착실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의 학종의 꽃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자, 모집 인원은 1,09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자, 지원 자격은 뭐 문화인, 그 다음에 세계인, 창조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한국 학과는 입학 후 전과할 수 없고요. 조리앤 푸드 디자이너가 역시 입학 후 전과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 정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1단계에서 300%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단계 면접 3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희대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경희대 면접을 준비해 주지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면접 질문과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질문 들어가는데 특히 서류 기반에서 여러분들 좀 준비 좀 잘해 두셔야 돼요. 갑자기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 주도적으로 했는데 왜 그 주도적으로 했는지 또 주도적으로 하면서 실패를 했다. 그럼 왜 그 실패를 했는지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모든 것을 꼬리물기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경희대를 지원할 때 면접 준비할 때 나 그냥 이 활동했어. 내가 이 활동했지. 무슨 활동했지. 뭘 배웠지.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빈약하다라는 점, 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평가 어떻게 할까요? 자, 서류평가, 아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평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에서 진로 역량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희대 역시도 진로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은 이제 대학에 우리 입학을 해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점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봅니다.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적 추이도라든지 교과 성적 수준도 보는 거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과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갖고, 그다음 수행평가가 있다면 바로바로 착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성실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탐구력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네, 학업 역량의 탐구력은 이겁니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 본인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적 호기심 바탕으로 어디서 호기심 바탕으로 낼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과세특에서 수업하면서 수업 내용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서 궁금해서 그 점에 본인의 진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해서 그 점을 깊이 파고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 같은 경우가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보는 학업 역량이 특히 이제 확실히 일반고에서도 자기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교과서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노력하는 게 그게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 일단 반면에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그 교과 내용에서 반드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로만 그렇질 것이 아니고요. 수행평가 이후 어떤 점이 궁금해서 뭐에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했다라든지 어떤 점이 궁금해서 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으면서 해결했는지 이러한 점들로서 여러분들 학업 역량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하교육과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안 보신 분들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들이 이게 잘 돼 있어요. 이 학업 역량에서 어떤 교과서 내용이나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그 궁금증이 생겨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같이 책과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서 보고서 작성하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과정이 매우 유기적 연결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분들은 딱 보시거나 확실히 틀리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이제 노력 준비 정도인데, 예전에는 이제 본인의 학과와 관련돼서만 활동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먼 장래 희망의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전공 관련 교과라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원 전공에서 요구하는 그 과목 이수 했는지 안 했는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종종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진로와 관련돼서 물리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물리 원 수업도 듣고 물리 2라는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물리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데, 자, 보통 물리 과목을 많이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이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물리를 선택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지구과학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들은 평가자가 보면 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관련 교과를 반드시 꼭 이수하시고, 만약에 전공 관련 교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손 놔야 될까요? 아니죠. 공동교육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인수 과목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면서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요. 매년 그랬어요. 뭐 2023학년대에도 자기 학교 개설이 안 돼가지고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과목을 들었던 아이들이 입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이 그 어떤 공동교육과정이 있는지도 미리 잘 조사해서 꼭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일반 선택 2학년 때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종종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 여러분의 과목과 맞지도 않은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확실히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이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 과목에 맞는 건지 그 점도 검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 관련 교과 성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교과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신 향상이라든지 학업 성취 수준이라든지 그런 점들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전공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이 점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진로를 조사하는 것만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다 보면 그걸 이제 탐색하는 과정에 발생하게 되겠죠. 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성장한 역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로 역량을 잘 보여줬던 학생들, 그리고 입결이 좋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소신 이상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이 세 군데서의 이 점을 잘 보여요. 첫 번째가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한 역량 보여줬는데 특히 그 과목과 관련되는 교과 내용을 본인의 진로와 연계시켜가지고 그 점을 굉장히 2학년, 3학년 때 갈수록 심화시켜서 나갔습니다. 1학년 때는 두리뭉실하게 본인이 관심 있는 계열로 1학년 때는 잡아놓고 나서 2학년 때는 본인이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 진로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쯤에 2학년 때 굉장히 구체화로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점 명심해 두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뭐 구체적인 주제, 심화적인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그래도 중요한 단원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원과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향상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본인의 교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보여주지 않은 채 평범한데 3학년 때 갑자기 심화 역량 확 들어간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리 고2 생활기록부 마무리되기 전에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서 생활기록부 마무리되면 다 쓸모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상기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진로 역량 제대로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중요한 과목이죠. 그 중요한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잘 드러났는지 이런 점들 꼭 점검해 주세요. 생활기록부는요, 학교 선생님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종종,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 절대로 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탐구 활동과 경험을 보여주고, 과세특에서 보여주고, 근데 두 번째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 진짜 진로 활동에서 보여줍니다. 진로 활동은 확실히 보면, 이 학생은 이 분야, 우리, 그러니까 진로 역량, 진로 활동 보면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이 학생은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겠구나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세 번째가 동아리 활동에서 보였는데, 동아리 활동에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더 깊은 어떤 실험을 한다라든지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물이 보여주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체 역량은 이제 협업과 소통 능력 평가하고 있고, 나눔과 배려, 성실성, 자,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공동체 역량은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협업과 소통 능력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자기 주도적인 활동도 자기 주도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을 했는데, 분명히 저 친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발휘하지 못한 게 안타까워. 그래서 그 조언이, 그 아이의, 그 조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 그러면서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러한 협업과 소통 능력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종합평가입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지역 균형 지균 있죠, 지균. 지균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30% 서류 평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에서 무엇을 평가하냐면, 자, 공동체 역량만 제외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만 평가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희대에서 평가하는 세 가지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인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진로 역량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을 거예요.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 거기 경희대 교과에서는 30% 서류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도 미리 여러분들 잘 갖추어 놓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 그냥 가치관, 그 다음에 서류 확인 면접에 들어가는데 특히 이 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인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신과 답변할 수 있는데,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과 논리력과 사고력 이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꼬리무기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지 그 점을 면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때문에 면접도 충분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